249원이 235원이 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35원이 218원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목소리가 잠겼어요. 218원이 195원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95원이 168원이 되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앱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실행했어요. 168원이 132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손가락으로 세로 고침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도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이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마음은 저희 채널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원동력입니다. 잠시 후 가슴 먹먹한 감동과 잔잔한 용기가 가득한 사연을 만나보세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컴퓨터 화면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낀 남자는 유튜브 영상을 넘기고 있었어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3억으로. 제목들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어요. 남자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그의 동공을 가득 채웠지요.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재빠르게 브라우저 창을 닫았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떴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아내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응, 업무 정리 좀 하고 있어.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지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애도 내년이면 초등학생인데 이 동네 학군으로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니터 속 자신의 흐릿한 반영을 응시했습니다. 중견기업 15년 차 과장.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예측 가능했어요. 승진도 연봉 인상도 모든 게 정해진 트랙 위를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 그것이 그가 이룬 전부였지요. 창밖으로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선명했어요. 저마다의 거실에서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은행 봉투 몇 개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고지서였어요. 그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뉴스는 매일 서울 집값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집값 상승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두리는 언제나 변두리였습니다. 한 방이 필요해.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어요. 퇴근 후에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헤드폰을 끼고 그 세계로 들어갔지요. 재테크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을 읽는 거였어요. 오늘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 5천 달성. 빚에서 탈출했어요.
제목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댓글 창을 스크롤했어요.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남자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마치 성경을 읽듯이. 어느 날,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 커서가 마이너스 통장 신청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앱을 열었어요. 한도가 생겼습니다. 숫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용대출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는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청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가진 전부와 같은 금액이었어요. 아니,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린 거였지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남자는 잔액을 확인하고 앱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실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거래소 앱을 설치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마쳤지요.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이동했어요.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지요.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어떤 코인을 살 것인가?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클릭 한 번이면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차트가 붉은 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남자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르테미스 코인.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가 235원. 남자는 차트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어요. 선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은 28,000원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98.4% 하락. 그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어요. 여기 손 떼면 끝입니다. 상패 1순위 키읔키읔. 떨어지는 칼날 절대 잡지 마세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고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자는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다시 차트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235원.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28,000원에서 235원까지 떨어진 코인. 더 떨어질 게 있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1억 2천만 원을 235원으로 나눴습니다. 약 51만 개. 이것이 1,000원만 되어도 5억이었어요. 만 원이라면 51억.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새벽 2시. 남자는 노트북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렸습니다. 화면의 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았어요. 바닥 신호야.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동공이 점점 커졌어요. 세력도 이 가격에서는 못 버틴다.
손가락으로 차트선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면 최소 10배다. 1,000원만 돼도 10배야. 계산기를 또 두드렸습니다. 12억.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아내의 웃는 얼굴, 아이의 좋은 학군,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서.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 235원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건 공짜 돈이야.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성은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남자는 씻지도 않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래소 앱을 실행했어요. 아르테미스 코인 가격은 238원이었습니다. 3원 올랐어요. 시작됐어.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지요.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수 화면이 열렸어요. 수량 입력란을 터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액 매수 버튼. 그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남자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1만 2천 개. 평균 단가 234원.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의자에 기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계좌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51만 2천 개의 아르테미스 코인이 보유 자산에 표시되었어요.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1.7%, 약 2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시작이야. 남자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제 234원짜리 코인 51만 2천 개뿐이었어요. 매수 후 3분이 지났습니다. 가격이 움직였어요. 241원이 245원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48원, 252원, 255원. 휴대폰 화면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8.9%.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었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역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어.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남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엎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개수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59원. 손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62원. 조금만 더. 중얼거렸어요. 칸막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265원, 268원,
270원. 수익률이 15%를 넘어섰어요. 1,800만 원의 수익.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1,000원만 가자. 1,000원만.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때 270원이 268원이 되었습니다. 조정이야. 남자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268원이 265원이 되었습니다. 정상이야. 다시 오른다. 265원이 258원이 되었어요.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258원이 249원이 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249원이 235원이 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35원이 218원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목소리가 잠겼어요. 218원이 195원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95원이 168원이 되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앱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실행했어요. 168원이 132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손가락으로 세로 고침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32원이 98원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98원이 67원이 되었어요. 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7원이 41원이 되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41원이 28원이 되었어요. 제발. 28원이 19원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남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어요. 19원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좌를 눌렀어요. 평가 잔액 870만 원. 1억 2천만 원이 870만 원이 되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바닥에 놓인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은행 이름이 떴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 안내였어요. 진동이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같은 은행이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어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사였어요. 최소 납부 금액 안내였습니다. 남자는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복도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에서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30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은행, 카드사, 그리고 아내. 문자도 50개가 넘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문자를 열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발을 벗었어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어요. 남자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아내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출 명세서였어요.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신용대출 7천만 원. 설명할 수 있어요? 남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서류를 밀었어요. 카드 연체 안내서였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전부 빚이잖아요. 아내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잡은 손이었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도박? 아니면 코인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았습니다. 코인? 아내가 되물었어요. 투자했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동의받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어떻게 됐어요? 침묵이었어요. 물어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였어요. 없어졌어. 뭐가요? 전부. 테이블 위의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어섰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보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섰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힘들어도 참았어요.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내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를 도박에 걸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봉투에서였습니다. 남자는 그 서류를 봤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빚은 당신이 져야죠. 내가 갚을 수 없어요. 아내가 펜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를 보내야 하고요. 남자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내가 펜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세요.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남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자가 일어났을 때 아내와 아이는 없었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어요. 아이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친정에 있을게요. 3일 후에 서류 받으러 올게요. 남자는 쪽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려 있었어요. 연체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어요. 법무법인 이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었어요. 서명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세요. 알았어. 그럼. 아내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남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남자는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뒤집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전세 반환 절차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밖에 비는 계속 내렸어요. 한 달 후, 전세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남자는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 앉았습니다. 대출 일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상환하시겠어요? 4천만 원입니다. 남자는 통장을 건넸어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은 대출 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은행원이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쳤어요. 창문에 붙은 매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시원 월 35만 원. 남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10만 원이고요. 월세는 35만 원입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관리비 포함인가요? 네, 전기세만 따로 내시면 됩니다. 남자는 방을 둘러봤어요. 좁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그가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계약서 쓰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차 중견기업 과장. 이제 고시원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좁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눈을 떴어요. 고시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세면대로 갔어요.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면도기를 꺼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상의였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안전화를 신었어요.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물병과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고시원 문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내렸어요. 펜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썼어요. 왔어?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네, 소장님. 오늘은 3층 벽돌 작업이야. 자재 나르고 미장 도와주면 돼. 알겠습니다. 남자는 장갑을 꼈어요. 두꺼운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벽돌을 날랐어요. 한 번에 10장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땀이 났습니다. 등이 젖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3,500원짜리였습니다. 옆에 다른 인부가 앉았어요. 60대쯤 보였습니다. 형씨, 몇 개월 됐어? 3달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 익숙해지면 괜찮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형씨는 말투가 달라. 공부 좀 했지? 회사 다녔습니다. 그래, 뭐 있었구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삽으로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오후 6시. 작업이 끝났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13만 원이었어요. 수고했어. 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돈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어요. 온수는 추가 요금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입금된 13만 원이 보였어요.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양육비가 5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6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원금을 갚으려면 10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었어요. 234원짜리 코인. 51만 개를 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땀 한 방울의 무게를. 13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을 떴습니다. 다시 천장이었어요.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남자는 이제 벽돌을 한 번에 15장씩 날랐어요. 근육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를 샀습니다. 과자를 샀어요. 고시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송금 앱을 열었어요. 양육비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잘 지내라.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늘 그랬습니다. 남자는 우유를 마셨어요. 달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벤치 옆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젊은이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보여서.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 힘들지? 근데 말이야, 땅을 디디고 있으면 괜찮아. 남자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 땅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어요.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우유팩을 휴지통에 버렸어요. 고시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어요. 코인 거래소 앱이 아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아이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나타났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삭제를 눌렀어요. 앱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였습니다. 또 벽돌을 나를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빚을 갚아갈 거였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다시 잡지 않을 거였어요. 땅을 디디고 서서 한 걸음씩 걸어갈 거였습니다. 그것이 남자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설 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이었어요. 정직 철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셔터를 올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오전 8시.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50대 목수였어요. 어서 오세요. 망치 하나 하고 못 한 통 주세요. 네. 남자는 물건을 꺼내 포장했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어요. 남자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어요. 형씨, 잠깐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남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형씨, 일 진짜 성실하게 하더라.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형씨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남자는 소장을 봤어요. 내 동생이 철물점 하나 하는데 직원 구한대. 관심 있어? 철물점이요? 응.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적지만 실내 일이고 안정적이야. 나중에 노하우 배우면 독립도 할 수 있고. 남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소장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철물점 직원이 되었어요. 1년을 일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형씨, 나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 정리하려고. 네. 형씨한테 넘기고 싶어. 권리금 받지 않을게. 보증금만 인수하면 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형씨만큼 성실한 사람 없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어. 형씨가 잘할 거 아는데 뭐. 그렇게 남자는 철물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남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어요. 대출 잔액 3,200만 원. 3년 전 8천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아왔어요. 양육비 50만 원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송금 앱을 열었어요. 이번 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메시지를 남겼어요. 전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남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빠.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서야? 응, 나야.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응. 아빠는? 아빠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 헤어진 거래. 맞아?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응, 맞아. 무슨 잘못인데?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가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돈 다 잃은 거야? 응. 또 침묵이었습니다. 아빠. 응. 근데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도 보고 싶다, 민서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그럼 어디서 볼까? 우리 전에 가던 놀이터. 기억나? 응, 기억나. 거기서 3시에 보자. 알았어. 꼭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토요일 오후 3시. 남자는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서였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빠. 민서가 뛰어왔어요.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멈춰 섰어요. 남자 앞에 섰습니다. 많이 컸네. 응. 민서는 아빠의 손을 봤어요. 아빠 손. 왜 이래?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일 열심히 해서 그래. 아프지 않아? 안 아파. 이제 익숙해. 민서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뭐가? 나도 화났었어. 아빠가 우리 버렸다고 생각했어. 남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졌어? 응. 이제 괜찮아. 또 그런 일 안 할 거지? 절대 안 해. 약속할게. 민서가 웃었어요. 그럼 됐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그래, 가자. 손을 잡고 걸었어요.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 고시원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었어요. 남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민서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자신. 한 방이 필요해. 그렇게 중얼거렸던 자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 방은 없다는 걸. 있다면 그건 매일 일어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진짜 한 방이라는 걸. 여러분, 빠른 돈을 꿈꾸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손을 베고, 가족을 베고, 인생을 벨 겁니다. 진짜 부는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땀으로, 시간으로, 신뢰로. 넘어졌다면 일어서세요. 땅은 여전히 당신 발밑에 있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세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일어섰으니까요. 당신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버튼 한 번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님의 삶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